자, 방금 전에 했던 용도구역 우리 했던 거 네 가지 한번 제가 설명 잠깐 해볼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이랑 수산정보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네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새로 신설됐다고 그랬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이거 나오기 전에는 얘네만 물어봤었어요. 얘 지정권자, 국자, 얘 지정권자. 시, 도지사인데 국가계획 연계됐다란 말이 나오면 국장, 이거. 예, 수사는 해양서부장, 회장. 도시자연공구역은 국장이 아니죠. 그럼 누구겠네? 시도지사, 대장.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가? 국장.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네 개 중에 우리 행위자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만 국토계획법에 있고 얘 법이 따로 있어 다. 개특법, 수산자원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따로 법이 있어요. 얘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어떤 유형이냐? 이 기출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봐라.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야. 1번. 자, 개발제한구역 나왔어. 얘 지정권자. 규제 세서 누구만? 국장.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는 누군데? 시도사인데 국가계획 연계됐다란 말 나오면 국장이다. 뭐 깔끔하죠? 네.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자는 이 법에 있어요? 없어요? 국토계획법에 없고 개별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국토계획 법률에 따른 바에 정한다? 아니요. 얘는 따로 법 이름이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을 따른다 해서 틀렸네. 다음 몇 번이네? 3번.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역권자가 바뀌어요. 관할이 바꿔서 누구?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얘는 법 이름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릅니다. 맞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역권자가 시도지사랑 누구예요? 대장이다. 맞네. 그러니까 결론은 답이 3번이에요. 얘는 다른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별거 아니죠. 얘는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지정권자랑 그리고 얘 내용 정의랑 각각 개별법 이름이 뭐다 정도만 읽어두면 용도구역 끝 이렇게 하면 돼. 그럼 4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갑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에서 일단은 얘 지정권자 누구였었냐? 그럼 얘 누구예요? 국장. 해볼까? 얘가 A시라는 도시인데 여기 지역이 지금 현재 옛날에는 되게 잘 나가던 지역인데 좀 여기 안에 죽었어. 잘 나가던 지역이 죽었어? 그럼 다시 살려야 되죠. 다시 살리려면 그동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라는 규제가 있었어요. 이 규제를 조금 뭐해서? 풀어서 최소화시켜서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해가지고 애들을 다시 몰려서 다시 기능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살리는 지역이야. 혹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되게 잘 나가던 데가 청량리가 되게 잘 나갔거든요. 청량리라고 아세요? 청량리 옛날에 되게 잘 나가던 지역이었는데 약간 슬럼화됐고 약간 홍등가도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 좀 저급해졌어 동네가. 그래서 질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싹 밀어서 지금 현재 다시 개발했죠. 기능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백화점, 롯데백화점인가? 옛날에 맘모스 백화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맘모스, 되게 오랜만에. 맘모스 백화점에 우리 아버지가 저 맨날 데리고 갈 때 거기 사우나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사우나 하는데 거기 8,000원이었어. 동네에 12,200원인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잘 나갈 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맘모스 백화점, 맘모스 거기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가냐 했더니 불났어요. 불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백화점 들어오고 청량리 지역 싹 다시 해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맨날 기타 메고 거기 앞에 앉아 있다가 차 타고 경춘선 타고 갔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를 들어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들어봤죠? 3개 이상 교차되는 노선 지역인데 그 안에서 한 1km 이내 지역에 기능을 한번 다시 올리려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규제를 다시 한번 최소화시켜서 살리겠다. 그래서 터미널, 철도역, 또 사람들 많이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런 거 많은 지역에서 기능 한번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인데 일단 지정권자는 말 안 해도 어느 분이겠네? 국장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다시 한번 증진시켜서 그 도시를 개발하려는 거예요? 다시 정비하려는 거예요? 정비가 목적이에요, 정비.
정비를 촉진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대상 지역이 아마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도시기본계획 짤 때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에서 생활권 중심 지역을 살리겠다. 방금 전에 말했던 철도 역사, 터미널, 뭐 항만 공항시설 주변에 기반시설 지역을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살리겠다. 아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 이거 트리플이죠? 역세권이 몇 킬로 할까? 결제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거지역, 공업지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살리는 지역. 그리고 도시 다시 한번 살리는 재생하려고 특별법 만들었는데 거기서 도시 재생 중에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짜는 지역들은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을 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km를 5km, 뭐 지구지역, 공업지역, 주거 상업지역 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건 몇 번 읽어두면 되는 거니까 거기 자, 파란 색깔로 제가 해놨을 겁니다. 자, 1번에 쌍가루 1번이 방금 전에 읽은 거고 거기 박스에 보시면 1번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2번에 철도 역사 터미널 같이 집중 정비 필요한 지역 3번에 3개 이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1km 그리고 이제 정비하는데 주거 공업 지역인데 도시 재생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럼 쌍가루 2번 가볼게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 그럼 여기 기존에 있던 기능을 좀 줄였던 거를 다시 올리려면 건폐율 완화해야 되고 용적률 완화해야 되고 높이 완화해야 되죠. 용도도 옛날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 이런 것도 완화해 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 써 있어요. 1.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2번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간선도로 주요 기반에서 어떻게 확보하겠다. 용도지역 지구 도시공격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어떻게 하겠다. 5번에 맨 마지막에 행위제한을 뭐 해줘야지 들어오지? 완화하거나 배제해야지만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 짜는데 이걸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해놓고 봐볼까요? 여기 인천역 가시면 인천역이 지금 보시면 2층 단층 건물이에요. 옛날에 저런 건물인데 얘 주변에 전부 다 높은 건물 천지야. 얘 혼자 기능 떨어져 있어요. 이런 지역 다시 한번 살려서 여기 1층에다가 대합실, 2층에다가 음식점, 3층에다가 뭐 CGV, 5층, 6층, 7층, 8층, 9층에 호텔 뭐 이런 거 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를 높여가지고 기능을 다시 올려보겠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역 주변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변에는 높은 건물도 막 들어서고 막 있는데 혼자 기능 떨어져 있어서 한번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자 봐요. 현재 몇 종 일반 주거에? 2종 일반 주거라 건폐율 60에 용적 250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되면 건폐율을 80까지, 용적률을 600까지. 그럼 엄청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가면 서울역은 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역에 주차장도 있고 옆에 백화점 같은 거 뭐 LG마트, 뭐 롯데마트 뭐 그런 마트 들어놨고 CGV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기능을 좀 살리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그럼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래서 땅의 가치는 훨훨 날아오를 것이다가 올라간다 그 뜻이야. 그럼 이거 지정되면 땅값 올라가니까 저런 땅은 팔면 안 되네.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토지는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이 돼서 규제 완화가 되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웬만하면 파세요 저한테 이렇게 해야 돼. 쌍가루 3번 실무 나가서 얘기해야 돼 나중에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쌍가루 3번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168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4번 지문 체크하시고 4번 지문은 좀 체크 좀 해보세요. 이게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 소유자야. 그럼 난 땅값이 올라갔죠. 그죠? 근데 나중에 저거 사람들 많이 오니까 뭐 늘려야 되지? 기반에서 늘려야 되는데 지자체가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너는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부분만큼 다 내놔라 하면 안 되고 초과되는 부분 중에 일정한 부분을 좀 부담을 좀 해라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계획 수립할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완화는 기반인적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얼마까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냐 이런 것들 범위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 시군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 사업이나 개발행에 대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인적 확보를 위해 부지, 설치 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저 땅 소유자한테. 근데 다 내놓으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에 기반시설의 부지나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거기 밑줄 토지 가치 상승분에다 외쳐주세요. 가로에 부가권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건축 제한 완화를 했을 때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를 했을 때 차익 있죠. 올라간 상승분 있죠. 3억짜리가 5억 됐어. 그럼 차익이 얼마야? 범위에서 부담시키겠다고. 무작정 다 내라고 하지는 않겠고 그래도 이 정도 2억 벌었으면 1억만 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협의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의견 제출해라. 거기 가로에 근무일 기준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5일제 근무다 보니까 2주 말하는 거예요. 2주. 그러니까 5일이니까 2주죠. 그리고 6번은 시도지사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놨는데 경미한 사항일 때 시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써놨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까지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구역 한 거지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4가지, 5가지 묶어서 뭐라고 그랬죠 이거? 용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역이야. 용도 구역에 무슨 구역은 안 들어갔냐면 지구단위계 구역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5번에 얘 용도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구단위계 구역은 별도 규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이제 사거리가 딱 나오면 보통 상업지역이 어떻게 하냐면 띠 모양으로 가요. 도로 따라 띠 모양으로 이렇게. 이 빨간 색깔이 아마 이제 상업지역 정도로 되고, 상업. 주변에 이제 주거지역도 생기고, 녹지지역도 생기고, 공업지역도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 건물 같은 경우는 용적이 높으니까 막 올라가죠. 이 사람은 별로 개발 안 했고, 얘는 이렇게 했고, 막 들쑥날쑥하면 이거 난잡하게 개발될까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의 특정한 일부 지정에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기능을 내가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좀 완화해줘요. 여기를 지구단위 묶여버리면 여기 해당 지역에서는 10층 질 거를 20층 질 수 있게 해주겠다. 요 인센티브 줘요. 그럼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죠. 이거 A라는 사람이 옛날에 여기 10층까지밖에 못 지었는데 이거 지정해놓고 20층까지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대신에 20층 내가 지켜줬잖아. 뭐가 필요할까 우리? 기반시설 필요하지 않겠냐. 너 땅의 일부를 조금 내놔라. 그걸 기부 체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기부 체납하냐에 따라 그 비율에 맞춰서 20층까지냐 18층이냐 15층까지냐 이걸 따로 이제 정하는 거야. 그래서 건폐율도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는데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줘요. 그러니까 200%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용적률이 240%인 지역이야. 거기를 2배를 완화해주면 240이 480이 되는 거죠. 그거에 2배를 말하는 거지 200%로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2배, 1.5배라는 뜻이에요. 그럼 건폐율이 40%였다. 그러면 1.5배 하면 60% 되는 거죠. 40%를 60%로 해주고 용적률도 더 올려주겠다. 대신에 내가 이거 완화해줬으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촌지 받으면 받을 때 좋죠. 촌지 받으면 받을 때 좋잖아. 근데 그 아이가 아빠가 준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이 볼 때마다 잘해줘야 돼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그래야 돼. 잘해줘야지. 신경 써야 돼요. 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이유는 잘 봐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행위자를 뭐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에 위락시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위락시설은 상업지역만 들어가라고 돼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러면 못 하는 거야.
이걸 지구 단위 계획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건축물은 건폐율은 최대 얼마다, 용적률은 얼마까지다, 용도는 뭐만 들어와라, 용도 제한도 들어가요. 높이 제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무슨 시설 설치해야 되지?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규모는 얼마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짜게 돼 있어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건폐율은 얼마까지, 용적률 얼마까지, 어떤 용도는 들어와라, 들어오지 마라, 높이 제한까지 다 해요. 이 두 개지를 줄여서 기건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기건. 이거를 반드시 포함하고 기타 다른 필요한 내용들을 짤 테니까 이 계획에 맞는 개발만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내 마음대로 개발 못하고요. 여기서 정해놓은 건폐율로 지어야 되고, 여기서 정한 용적을 정해야 되고, 여기서 들어오는 용도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완화받는 대신에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많이 줘서 좋은 거죠. 근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난접하게 막 지저분한 거 들어온 거 막았잖아. 그럼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 라인만큼은 지구 단위 그 빨간 색깔로 묶은 거, 여기 지역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기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블록 단위로 한다 해서 지구라는 게 블럭의 뜻이에요. 블럭을 단위로 계획을 짜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블럭은 이 계획 짤 테니까 이 계획만 만들어줘. 그래서 도심지 가다 보면 이게 만약에 어떤 큰 도시다 그러면 개발할 땅이면 지구 단위 구역이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전부 묶어놨어요? 필요한 데만 묶어놨어요? 필요한 데만 딱 묶어놓고 여기 개발할 땅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단계적 개발하다 보면 전체 계획이 풀 계획이 좀 약간 난잡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도입한 게 지구 단위 구역이에요. 그럼 거기 한번 봐볼까? 정의는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지난주에 제가 일증 계양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전체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켜 줄 테니까 그러면 기능은 동그라미 뭐 증진되고 미관 색깔 간판 규제까지 합니다. 미관 뭐해서 개선 동그라미 양호한 환경 확보 양호 일증 개양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공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로 하고 그럼 얘는 앞으로 뭐 할 땅들만 대상으로 하겠네. 보존할 땅, 개발할 땅. 그럼 개발할 땅만 주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한번 해볼까? 지구 단위 구역은 일단 지정하려면 개발할 땅인데 도시에도 개발할 땅이 있고 도시지역, 의지역도 개발할 땅이 있어요. 근데 어디가 개발할 땅이 훨씬 더 많냐면 당연히 도시야. 도시에서 이 땅을 딱 봤는데 개발할 것 같다. 그럼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도시개발구역,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도시개발구역. 그럼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존할 땅이게 지정할 수가 없다. 그런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적에서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랑 필수적 지정 대상 두 개로 나눕니다. 임의적이라는 건 지정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할 땅 다 집어넣었어요, 저기. 이 박스에 써 있는 거를 예상하는 거야. 다 앞으로 ing 뭐 할 땅들을 써놨겠다. 개발할 예정지 써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발할 땅, 용도지구 중에 개발할 땅, 도시개발구역, 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할 땅 되게 많아요. 제가 쓰는 거는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쓰는 거야.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데 없는데 개발 제한 구역 없잖아. 근데 걔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뭐 할 땅으로 바뀌는 거지? 개발 땅.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 제한 공구역, 공원이 뭐 되는 지역일 때 해제.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네? 해제란 말이 없으면 지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녹지 지역은 지정할 수가 없는데 녹지 지역이 만약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으로 뭐 된다는 말이 있으면 변경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개발할 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을 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 다 개발할 땅을 대상으로 하되 얘네들 중에서 자 필수적이라는 거는 지정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필수적.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얘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중에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끝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정비를 했는데 10년이 지났어. 다시 슬로마 되려고 해요. 택지 개발하고 나면 듬성듬성 개발이 돼 있어서 10년 정도 지나면 스물스물 개발 올라와요. 그럴 때 무조건 묶어버리겠다. 그럼 몇 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네? 그러면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완료되고 몇 년 지났을 때? 10년. 그럼 반드시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지정하게 되면 야 너네들한테 행위자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대신에 지구단위계 구역에서 뭘 짤 건데? 지구단위 계획 짜겠죠. 그럼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나는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비구역 그리고 두 번째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인데 얘가 해제가 된다거나 또는 현재 녹지지역인데 주상공으로 바뀌는 면적이 현재 단서가 얼마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30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가 운동장 하나 정도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 30개 정도가 시가화가 해제돼 버린대. 공원이 해제된대. 녹지가 만약 주상공 바뀐대. 이거 엄청난 개발될 거니까 반드시 지정을 뭐 해가지고 난개발 막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박스 보시면 거기 임의적 지정이란 단어 할 때 임의적에다 형용 표현하시고요. 필수적 지정할 때 필수적에다 형용 표현해보세요. 일단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임의적에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동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인데 8번에 파란 색깔 보이십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와 공원은 지정을 못하는데 현관표는 어디다 하셔야지? 해제. 두 번째가 녹지는 개발이 안 되지만 현관표 주상공으로 변경. 그러면 개발할 땅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8의 2가 도시지역 안에서 여기는 주거 기능도 넣고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해서 복합적 개발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용산 지역 개발할 때 용산 개발할 때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다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행위자한이 완화돼야 되는데 완화 규정이 없어서 지구단위계획 요건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럼 걔는 뭘로 지정할 수 있겠네?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산의 미군기지 어디로 옮겨갔죠? 평택. 그러면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갔어. 그럼 이 땅은 남는 땅은 놀리게 되겠네요. 난잡한 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뭘로 묶어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유휴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뭐 교도소 같은 거, 군사시설, 미군기지 그 밖의 시설을 이전 재배치를 하는 바람에 토지용을 조금 더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중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다음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9번에 도시지역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 앞으로 개발할 땅들 다 지정할 수 있다. 참고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밀도 높아서 못하게 할 땅, 개발 제한구역 개발을 못하게 할 땅. 그럼 이런 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죠. 근데 얘네가 뭐가 되면 해제되면 지정할 수 있고 얘네들은 지금 못합니다. 해제란 말이 없잖아. 그리고 필수적이라는 건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사업 완료되고 10년 지났어요. 정택이 아까 정비구역 택지개발 몇 년 지나면 10년. 이번에 다음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엄청 큰 면적인데 시가와 공원이 뭐 되는데 지금 해제. 녹지지역이 뭐로 바뀌어요? 주상공으로.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개발할 땅으로 바뀐다는 뜻이잖아. 그런 지역은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정비사업 한 지역인데 혹시 재개발 재건축은 아시죠? 봐봐요. 여긴 재개발이 안 됐고 여기만 재건축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지역은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해서 많이 졌어. 근데 밑에는 아직도 뭐 슬럼화돼 있죠. 그럼 이제 한번 맛을 들이면 못 빠져나와. 짜증난다. 걔 누구야? 강릉이 걸쳤다 그러면서 한번 걔가 대마초 폈다고 했죠. 한번 대마 핀 사람은 다음에 또 피게 돼 있어요. 승철이 오빠 봐. 몇 번을 갔다 왔어. 지금 개가촌선에서 엄청 잘 나오고 있지만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살 수도 있겠죠. 할지 안 할지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담배도 한번 피면 못 끊죠. 대답 안 할 거야?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얘가 재개발을 했고 재건축을 했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또 얘처럼 되려고 그럴까봐 막아.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막을 수도 있어야 돼. 무조건 막아. 반드시 지정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비사업 끝나고 몇 년 지나면? 그리고 택지 개발은 대단위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개발을 싹 크게 해놓고 부분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 땅들이 있어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스물스물 개발 올라온다고요. 몇 년 정도 지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이 되면 10년 정도 지나야 제 값을 받는다고 그래요. 일산이 처음 개발되고 나서 분당이 처음 개발되고 나서 딱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 어느 정도 다 안착이 되고 다 하니까 10년 정도 대쯤 되니까 가격이 뭐 올라가니까 그럼 이쯤되다 싶어서 그래서 스물스물 개발 올라가게. 난개발하면 안 되죠. 야, 안 돼. 묶어라. 뭘로 반드시 묶으래요? 지구단위계구역으로. 그리고 30만 이상인데 여기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 해제돼 버리면 이렇게 큰 면적이 해제돼 버리고 공원이 만약에 도심지 안에 30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난잡한 개발 가능성이 되게 높다. 녹지지역 30만 이상인데 얘가 주거로 바뀌어. 난개발 엄청 가능성 크죠. 이런 큰 집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구역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 아들 이름이 정택이야. 우리 아들이 10살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외우세요. 정택이 몇 살? 10살. 정택이 몇 살? 10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완료되고 몇 년? 10년. 그러면 정택이가 중요한 거예요? 10살이 중요한 거예요? 10살. 응? 정택이가 중요한 거예요. 10년은 맞는데 정비구역이 완료되고 10년이죠. 근데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이렇게 나왔어요. 개택이라고 그랬어요? 도택이라고 그랬어요? 정택. 그 정비구역 택지개발 사업 10년. 이게 세 단어가 기억이 나야 돼. 정택이 몇 살? 10살. 그 시가와 공원 해제 녹지주상공원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 됐어요. 넘기세요. 그리고 뒤에 넘기면 얘 도시 바깥은 아직 아니어도 되는데 조건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 걔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감만 잡으세요. 자, 여기 봐요. 도시 바깥 치면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면적이에요. 자, 관리지역이 몇 개로 세분 되지? 3개. 보호, 생, 개. 자, 여기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 한번 찾아볼게요. 개발하지 말라고 해놓은 땅인데 나중에 그 도시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 계획관리. 용인시 난개발 계획관리. 이 언니 오빠들 계획관리가 준도시였었지 않습니까? 개발 가능성 있는 거죠, 아니에요. 난개발 가능성 있으니까 주로 계획관리 지역이 대상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농림 지역인데 여기다가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개발 진흥이면 뭐 하겠다는 얘기네? 개발하겠죠. 농림지역이지만 여기 지역만큼은 개발하겠다며요.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발 진흥지구도 지정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가 폐지된대요. 그럼 규제를 하도 있던 게 없어지는 거야. 개발 막 일어나겠죠. 그 대체, 야, 안 되겠다. 뭔가 행위장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시적 바뀌어도 지구단위계구역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니네들은 다음에 요건을 갖춰서 와라. 이 요건은 개발 행위를 공부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건을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 도시 바깥에서도 지구단위계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다가 형광펜 하시는데 계획관리. 그래서 여기 뒤에 170페이지 보시면 거기 계획관리 해놓고 가로로 몇 프로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전체 땅 중에 계획관리가 50% 이상으로 나머지는 생산관리거나 고정관리면 된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일단 무슨 관리가 대상이? 계획관리. 그 다음 형광펜 어디다 해야 돼? 개발 진흥지구. 170의 그 왼쪽에 세로로 그 음영 들어간 색깔인데 개발 진흥지구 체크하셨어요? 하나 더. 용도지구를 뭐 하면서 폐지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지역을 도시 바깥에서도 지구단위계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지정되면은 이제 잘 봐요. 이제 여기가 지구단위구역이야. 자, A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계획에 맡겨야 돼? 그럼 계획에 맡겨야 되는데 계획을 빨리 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10년이 지나도 안 짜고 20년이라도 안 짜버리면 얘는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시간을 좀 줘요. 몇 년 줄 것 같아, 느낌이? 3년 줘요. 그럼 구역 지정되고 3년 안에 계획을 안 짜잖아요? 그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거 구역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짜야 된다만 기억하세요? 3년. 그게 오른쪽에 171페이지. 171페이지 가시면 3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라고 나올 거예요. 잘 지었습니까? 거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 2호와 4호,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됐죠. 그러면 밑에 1번부터 8번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번하고 몇 번 꼭 짜라는 거야? 2번, 4번. 2번, 4번. 파란 색깔 돼 있죠.
그 두 개를 기건이라고 아까 잠깐 했는데 기반시설 배치 규모랑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이거 꼭 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2번하고 4번은 체크 이렇게 해놔야지. 2번 체크, 4번 이렇게 체크해. 이거 반드시 짜야 되는 거야. 그래서 2, 5, 4, 5를 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되 1호에 2는 필요하면 짜라. 그래서 쌍가로 1번이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를 대통령 영의정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도 할 수 있고 2번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반드시 짜놔야 4번에 건축물의 용도 뭐 들어와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꼭 짜는데 2번, 4번을 제외하고는 짜도 되고 안 짜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의 계획적 개발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 계획. 5번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관리, 경관, 교통처리. 여기서 그 해당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은 다 짜는데 꼭 짜야 되는 건 뭐라고요? 기건.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건축 제한. 이 두 가지는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읽어두는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나오냐? 지금 내용이 8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박스 딱 해놓고 8가지 써.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써놓고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아까 2번하고 4번 있죠. 그 두 개 기억하고 디귿이다 그러면 이 두 개 고르는 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건할 때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랑 건축 제한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돼. 근데 이걸 몇 년 안에 짜야 되는데? 근데 3년 안에 안 짰다는 얘기는 얘는 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야. 이거 너무 세는 거 아니냐. 그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4번 나올 거야. 4번에 지구 단위계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 실효 등에서 실효 사유 1. 원칙 지구 단위계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 단위계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 언제? 다음날. 공법에서 실효란 말 나오면 다음날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날 실효된다. 그 지구 단위계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까 혹시 주민은 도시공 관리 입안할 수 있어요? 입안은 못해? 입안은 못하니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었지? 제한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 지, 산, 지라고 할 때 지가 뭐였지? 지구 단위계. 들어본 것 같기만 해도 돼. 못 해도 상관없어요. 지구 단위계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정이 된 거야. 지정이 됐으면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를 5년간 안 했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없다. 그럼 5년간 착수 안 하면 이 구역을 또 해지하겠다는 규정이 신설이 된 거예요. 2항이. 동그라미 2항. 지구 단위계획 주민이 뭐 한 거, 제한한 거. 그거는 도시공간의 결정고시가 됐는데 5년 이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시면 그 5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그 도시공간의 결정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 그러니까 실효되는 게 두 가지 나왔네요. 구역 지정되고 몇 년 안에 계획 짤 것? 3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골라라가 시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한해가지고 지정됐으면 몇 년 안에 착수할 것.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년하고 5년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 실효된 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몰라? 몰라. 모르면 알려주는 거 뭐 해야지? 고시. 그래서 쌍가로 2번. 실효됐음을 고시하라.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의 실효 고시는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 실효된 지구 단위계 구역의 지정 내용을 국장이 정한, 아까 국장은 국토교통부니까 어디에다가 하면 되죠? 관부에. 시도는 지자체니까 어디에다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제됐어요 라고 알려주라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에 관한 파트고요. 이 계획이 다 짜졌으면 이제 다음 주는 개발할 거거든요. 개발 파트 들어간 다음에 도시개발법 들어갈 건데 잠깐만 저기 오늘 한 거 중에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 279페이지 잠깐만 보실래요? 279 거기 맨 위에 부동산 공법 왜 알아야 되는지 할 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그래서 아까 거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1제곱미터가 몇 평? 0.3025평. 예를 들어서 1평이 몇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3.3058이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변환하는 거 아까 연습했잖아요. 그럼
그럼 이제 무조건 85제곱미터라고 써있다. 그럼 이거 보자마자 몇 곱하라고 그랬지? 3 곱하고 나온 값 썼죠. 앞으로 한 칸 붙이고 뒤에 플러스 2였잖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지워버리고 대략 그냥 3 곱하면 그거보다 좀 크겠지라고 하랬잖아요. 그거 기억이 분명히 엘리베이터 타면 안 나. 그래서 여기 다시 써놨어요. 거기 송성훈 선생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보이죠? 그 중개사법 선생. 닮았잖아. 제가 그려준 거예요. 저 이 정도는 그래요. 279페이지. 279에. 그 1제곱미터는 뭐고 1평방미터는 뭐예요? 아 참, 평형은 또 뭐고 평과 뭐가 다른 거냐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잖아. 왜? 중개사법 선생 모르니까. 이제 내가 얘기해줬지. 1. 고쌤 했잖아. 거기. 읽어보란 얘기야. 예. 거기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해놨는데 혹시 1평이 큰 거예요? 1제곱미터가 큰 거예요? 1평이 큰 거지. 1평이 몇이기 때문에 3.3958제곱미터니까 한 평이 기억이 안 나면 정사각형으로 따지잖아요. 얘가 3.3058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정사각형이면 x 곱하기 x 한 값이 얘가 나온 거지. x미터 곱하기 x미터 한 거 아닙니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x 곱하기 x는 x제곱이죠. x제곱이 지금 현재 3.3058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이 제곱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지붕 씌우는 거 알죠? 지붕 씌우는 거 누투라고 해서. 누투 되게 오랜만에 쓰네. 누투 하면 x값 나올 거 아니에요. 1.8, 18, 18, 18 이렇게 나와요. 뭐냐 이렇게. 그럼 몇 메타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아쉽게 안 돼. 조금. 그래서 1.8m 정도 되는데 지나가다가 아저씨 키 몇이야 했더니 180이래. 누워. 눕고 이렇게 누우면 그게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평의 개념이 그 정도라는 건 아셔야지. 1.8 정도 곱한 거. 180cm 정도 되는 애가 누운 면적이 한 평인 건데 이 칠판 여기가 여기서부터 1m거든요. 그럼 1m니까 이 정도가 1제곱미터야. 1제곱미터인데 저 같은 애 정도로 따지면 밑에 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평인 거니까 어느 게 더 큰 거구나. 한 평 훨씬 더 큰 거니까 평 개념 기억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수 몇 평? 30평? 30평 조금 안 되겠다. 25평? 25평에서 28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씨. 그냥 네모만 하는 게 1.8m 정도를 집어넣으면 몇 개 정도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문에서 여기까지 오면 저 문에서 문 앞에 책상 하나 정도가 한 평인 거야. 책상 2개까지. 3개, 4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5평 정도 나올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감 잡자는 얘기가 제 얘기는. 그래서 여기 280에 가시면은 제가 말로 써놓은 거가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한테 말로 얘기 설명했던 거 있죠. 기억이 안 나면 글로 다시 보시면 기억이 쉽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써놨어요.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어딨어. 네. 그래서 거기 그리고 어떤 분이 해배라고 쓰는 분이 있어요. 해배 뭐 80해배 뭐 이런 걸 쓰는 분이 있거든요. 80해배 뭐 루베는 이거는 이제 제곱미터고요. 이건 세제곱미터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미터를 해배라고 그래요. 헤이베이인데 일본 말로 헤이베이 그래가지고 나이 한 52세 이상 되시면 면적이 얼마야 그러면 85해배 정도 될걸 이래요. 그 제곱미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배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뭐라고 써야 돼? 제곱미터. 어떤 분은 또 미터 제곱이래. 초등학교 잘못 나와서 미터 제곱이 아니라 제곱미터예요. 나 이거 할 거 다 했어. 나중에 물어볼 때 제가 면적이 85미터 제곱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라.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디 가서 좀 약간 그 바보 같은 소리 안 듣는 제곱미터 단위를 쓰는데 평 단위를 바꿔 쓰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써놓은 거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참고로 읽어두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주택법 들어갈 때 평형 있죠? 아파트 2베이, 3베이 구조 있잖아. 그 관련된 설명할 겁니다. 제가 아까 평형 말씀드린 거 어디 써있냐면 주택법 할 때다가 나중에 설명 다시 물어볼 건데 오늘 한 거는 외워야지. 오피스텔은 전용률 몇 프로? 50%. 아파트는 전용률 80%. 나중에 이제 전용 면적에다 공용 면적을 더한 거를 뭐라고 부르고요? 분양 면적. 건설회사는 공급 면적. 근데 우리가 이걸 사는데 저기 주차장도 사고 관리사무소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기타 공용 면적이라 더해서 우리는 계약 면적이라고 해서 30평짜리 아파트 사도 42평, 43평 계약서 쓸 거야. 그건 이제 기타 면적을 포함한 거니까.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나가서 브리핑해야 되는데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중개업 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운 거니까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개발 파트 들어갈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